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저희의 생활기록부와 저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많이들 기다려주셨던 오늘은 저희 학교 면접 후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학교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곧 저희 학교 수시 지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것 같길래 혹시나 다들 유튜브에 쳐보고 제가 정보가 될까 싶어서 한번 지금부터 저희 면접 후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벌써 겨울인데 이번 영상을 올리는 거는 이제 여름 잠옷을 입고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저는 그때 면접 후기를 써놓은 게 이렇게 노트북으로 다 작성을 해놓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후기를 좀 보내줄 수 있냐고 했어서 지금 남아있는 걸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때 바로 써서 아마 굉장히 정확할 거예요. 그때 저희 학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얀 방에 한 방은 대기실이었고 한 방은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 있었는데 국문과, 영문과, 일문과, 중문과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고 학교 마크나 아니면 학교가 뭐 쓰여져 있는 모든 것은 다 스티커로 가리고 들어가는 블라인드 면접이었어요. 한쪽은 대기실이었고 대기실에서 1번이 시작해서 끝 번호가 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아침 7시 반인가? 8시인가 가서 저는 10시 반쯤에 면접을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그래서 실제로 제 앞에 사람은 내내 자고 있었어요. 엎드려서. 그리고 제 면접 차례가 오면 2차례 전에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복도에 앉아서 대기를 하다가 한 명씩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앞에 입학사정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문과 지금 저희 과 남자 교수님이 앉아 계셨고 책상이 있었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 옆에 사진을 한번 별거 아니지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서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면접 대기실에서 저는 사실 긴가민가 하면서 갔는데 거기 학교 이름이나 뭐 학교에 관련된 내용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주의사항을 주세요.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래서 이름이랑 학교를 제외하고 자기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양하은입니다. 정도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렇게 장황하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름, 학교를 제외하고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였습니다. 저는 지금 쓰여져 있는 걸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세계적인 여성 리더가 되고 싶고 그 중심이 될 자신감 있고 리더십 있는 밝고 멋진 학생입니다 였습니다.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서 밝고 멋진 학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끝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네 라고 해서 첫 번째 질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상 내역을 보면 충의상이 있던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받는 상인가요? 라고 저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수상 내역을 여쭤보셨어요. 저는 충의상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한 학년에서 한 명을 투표하여 주는 상입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에게 주는 상인데 저를 좋게 보아주셔서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앞에 분이 그러면 정말 어너러블한 상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저도 네, 그렇습니다 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서 봉사를 했던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맡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는 고3이었지만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봉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봉사활동들이 이후에 저에게도 도움이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라고 꼬리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교육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교육봉사에서 영어를 도맡아서 가르쳐주면서 누군가를 가르쳐주려면 스스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후 영어 공부를 할 때 정확한 기초 지식으로 발휘를 하여 심화적인 공부도 손쉽게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성적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또 꼬리 질문으로 봉사를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셨고 저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질문에 꼬리 질문이 2개씩 달렸었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바로 이렇게 티키타카가 된다고 해야 하죠. 정말 질문이 바로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당황하지 않는 것을 가장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였습니다. 저는 의견 모으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실 반장만 해도 30명의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의 의견을 수합하다 보니 의견을 합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의견도 포함하여 더 좋은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반대했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린 꼬리 질문으로 학생회장을 하면서 본인이 5가지 분야 중에 어떤 분야를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나요? 라고 하면서 그때 어떤 분야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돌발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창의력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이 성신여대의 모토였어요. 그때 당시에 읽고 갔었는데 학생회장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고 진행하며 저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성적을 보면 1, 2학년 때는 영어를 좋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적이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처가 되는 질문이지 않나요? 그래도 막 제가 5등급을 맞은 것도 아니었고 저는 3등급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답을 1, 2학년 때도 영어를 좋아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저의 공부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박 겉핥기식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를 하는 것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깊이 공부하는 방법을 늦게나마 스스로 깨닫게 되어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꼬리 질문으로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였고 이후에는 어떤 공부 방식을 새롭게 찾아낸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본문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단어를 찾고 밑줄을 친 후에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공부법에서는 단어는 한 단어장에서 4회에서 5회 계속 반복하여 틀린 단어는 누적으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외웠습니다. 독해에서는 한 지문은 처음에는 속독으로, 이후에는 정독으로 나누어서 공부하였고 모르는 단어와 문법들은 추가적으로 암기하였습니다. 듣기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들으면 귀가 트인다 라는 말을 믿고 하루에 하나씩 꾸준하게 들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영문학 소설들을 원서로 읽었다고 했는데 전부 읽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는 이제 나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럼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저한테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약간 이런 거를 분명히 물어볼 줄 알고 준비를 해갔었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패기 넘치는 행동이긴 했는데 그때 교수님을 이렇게 똑바로 보고 교수님 다음에 만나뵐 때는 수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그 교수님 수업을 잘 듣지 않거든요. 특히 1학년 때는 혹시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실까봐 듣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때 당시에는 저의 고3의 그 패기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은 그걸로 임팩트를 심어주겠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효력이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수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고3 수험생 여러분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을 텐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집중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두 다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저희 학교 영어영문학과 면접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금 영상을 찍어보는 거니까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번과 같이 소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 추천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제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부터 앉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까지 저의 자세랑 표정, 말투 다 볼 수 있는 게 저는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내가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말투가 정말 괜찮은지 이런 거는 동영상을 여러 번 찍어보면서 발전을 시킨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짝다리를 짚는다거나 아니면 뭐 손을 무릎 위에 얹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거나 이런 점을 많이 고칠 수 있었어요. 특히 막 자세가 틀어진 그런 거는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여러 번 찍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고 저희 학교 후배 수정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3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다들 면접에서 좋은 성과 얻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